두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한 책자를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마존이나 우리나라에서 건강관리 분야 계속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이 회복돼서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심장내과 전문의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많은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들을 처방해주고 관리를 해왔지만 점점 약의 개수만 늘어나고 잘 낫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본인도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찌감치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일종의 현대의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행스럽게 이분께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을 다 만나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제품을 먹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주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요. 한마디로 자연치유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를 정립한 게 뭐냐면 모든 포유류를 포함한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자연치유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치유 능력만 발현이 되면 질병은 치유되는 건 물론이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만성 피로라든지 건강한 피부, 다이어트까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 능력을 이제 살리는 방법을 이분께서 프로그램을 해서 책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요소는 그 외부 독소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독소를 말하는 거고요. 내부 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칼로리는 많이 섭취하는 반면 이거를 태워줄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역시 이 자연치유 능력을 방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늘어나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거고요. 우리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면 암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으로써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하나 고갈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시에 따라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미량의 호르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이 고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기 중에는 수많은 오염 물질이 떠다니는데요. 그 독일의 학자가 연구한 데이터에 의하면 공기 중에 이미 수만 종의 유독 화학 물질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독 화학 물질들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요. 이러한 독소들을 외부로 내보내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청소하다가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또한 기본적으로 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전문가 선생님께서 얘기한 게 적절히 처방받는 양은 우리가 증상이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이 처방받는, 과도하게 처방받는 약들은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누구나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약을 먹게 되면 칼슘과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과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을 하는데 이 박동할 때 쓰이는 게 칼슘과 마그네슘 신호에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됩니다.
또 우리 심장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피로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계속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코엔자이랑 큐텐이라는 효소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영양소가 고갈되니까 오히려 심장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약은 증상 치유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처방이나 잦은 약물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도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한 식물과 동물들은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재배되거나 길러진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야채나 과일 그리고 가축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의 범주에 들 수 있더라는 거죠. 실예로 들면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자라난 상추는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 긴 여름날에 상추를 먹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거고요.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붓게 되는데요. 상추는 이뇨작용을 하면서 이런 붓기를 빼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추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키우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상추를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 평균으로 질산 함량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료를 너무나 많이 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질산이 많은 상추를 먹었더니 우리 혈관계나 신경계 질산이 쌓여서 오히려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길러진 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통해서 길러진 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FDA에서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식품 첨가 물질이 대략적으로 3,0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3,000여 종의 물질들은요 우리 인류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은 이걸 청소해내려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그 첨가 물질들을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사람들이 1년에 24kg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 침응력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외에 우리가 바르고 쓰는 많은 생활용품 속에서도 독소들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들어온 독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신체 자정 능력에 의해서 90% 정도는 체외로 배출이 되고요. 10% 정도만 쌓여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르는 것들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손에 종이에 비면 피가 나죠. 그 소리는 피부 바로 밑에 혈관이 떠다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는 것들은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바로 침투해서 간에서 해독되지 못하고 온몸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먹는 것보다 바르는 독소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소들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주로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들인데요. 이러한 방부제, 파라벤과 같은 방부제들은 저가의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기능성, 고가의 화장품 속에 더 많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도 우리가 자연 침응력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영양소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 미네랄, 식물 내재 영양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태워져야지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반면 이걸 태워줄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태워지지 못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태워지지 않은 독소가 그냥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태워지지 않은 물질은 우리 몸에 남아서 고스란히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태워지지 않은 부분들은 지방으로 축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부족이 있더라도 독소를 만들어내고 비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 프로그램은 이런 외부 독소, 내부 독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요. 독소를 중화시켜서 배출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그러면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하는데요.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의 독소들은 휘발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 독소가 있습니다. 휘발성 독소와 수용성 독소는 그냥 물만 먹고 체외로 배출될 수도 있지만 이 지용성 독소는 반드시 간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우리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이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할 때는 이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안전하게 바꿔서 내보내줄 수 있는 특화된 영양 성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 3주의 프로그램 기간 중에 일주일 동안은 외부 음식을 아예 차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 자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사가 떨어지겠지. 몸에 질병이 있거나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뱃살이라든지 체지방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그런 거고요. 이 일주일 기간이 있는 거는 클린 프로그램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자연 침묵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독소를 차단하고 독소를 빼내줘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큰 기관이 간과 장입니다. 그러면 이 간과 장이 활성화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독소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장과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쉬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어지기 위해서 음식물을 아예 차단하는 시간을 둔 거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분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소화시키는데, 활동하는데, 몸을 고치는데 에너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소화되기 힘든 음식을 먹기도 하며 또 소화되기 힘든 시간에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소화되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쓰다 보니까 먹는데도 피곤하고 먹는데도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린 프로그램 일주일 동안요, 소화되는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해서요, 오히려 활동하는데 힘을 주는 거고요, 몸을 고치는데 에너지를 좀 더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클린 프로그램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얘기하는 게 물론 처음에 이틀 정도는 힘들겠지만 3일, 4일 정도 지나가면 밥을 먹지 않는데 오히려 힘이 나네요. 몸이 가볍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인체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IGF-1이라는 성장인자인데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인들도 낮에 활동할 때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많이 나와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뭔가 봤더니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수치가 낮을 때 인체는 스스로 몸을 고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IGF-1이라는 성장인자는 밥을 굶고 24시간이 지나야 수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이라는 그 3주 프로그램 중에 일주일 동안은 우리 몸을 극도로 고치는데 에너지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 속을 비워주고 소화되는데 에너지를 아껴서 IGF-1의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이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타당해도 이게 힘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메나테크 클린 프로그램이 이 과정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영양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만 생산하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특화된 영양 성분이 있고요. 그 밖에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유산균, 오메가, 단백질 이거의 가치가 다른 건데요. 메나테크 클린 프로그램과 타회사 클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영양 성분은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몸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클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메나테크 이 모든 제품들은 인체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잘 흡수가 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영양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클린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게 됐다. 그 이유는 제품력이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클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클린의 핵심은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독소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비움의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들이 잘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필수 영양 성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억눌려 있던 자연 친응력을 살려주고 났더니요. 첫 번째는
그 인체 치유 능력이 살아나면서 질병이 회복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 능력이 살아나니까 대사가 잘 되면서요. 체지방만 분해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빼다 보니까 그 단백질과 수분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심한데요. 이 클린 프로그램은 몸이 건강해져서 체지방이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치유 능력이 살아남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세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니까 피부가 개선된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먹은 음식들이 대사가 잘 되니까 먹는 것만큼 활력이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해진 몸으로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이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